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동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가 가르쳐준 모집단에서 그이가 구인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하고의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게 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뭐 이런 공부를 한 이 항목을 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요,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 물어봤으니까 모평균이 되는 거니까 그대로 30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답게 좀 가벼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공식처럼 정리되어 있는 이 이론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감사합니다. 이항분포라고 완벽하게 가르쳐줬군요. 자,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이항분포 NP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평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NP.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죠? NPQ 이렇게 되는 항목 질문 던진 것 같습니다. 자, 분산을 좀 그럼 구하겠습니다. 분산이 그러면 1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처리됩니다. 자, 5가 25가 4로 약분되는 거니까 이게 16 처리가 되겠죠? 자, 분산이 16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뭘 물어봤습니까? 표준 편차를 물어봤습니까? 표준 편차는 4. 체킹하면 되는 걸까? 역시 이 문제도 공식 형태로 딱 이미 정해져 있는 그 형태의 식에다가 정확하게 대입해서 풀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각 자릿수가 0이 아닌 4자리 잔수 중에서 각 자릿수의 합이 6이 되겠다. 4자리가 있습니다. A, B, C, D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숫자들은 0이 아니고요. A, B, C, D를 더하기를 해주면 6이 나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자, 각 자릿수에 들어간 6이 되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되죠? 자, 이때 이제 0이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중복 조합에서 공부하는 그런 패턴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자, 그러면 A라는 것을 A 프라임 더하기 1 이런 형태로 이제 치환해서 바꾸어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요 결과는 2 이렇게 되겠고 서로 다른 4개의 중복을 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더하기 해주면 6에다가 5 컨비네이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1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문제 간단하게 좀 아이디어를 내어서 풀어가는 여기 자릿수라고 했을 때 합하면 6이 되겠다. 자, 0이 아닌 음이 아닌 정수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이런 모양으로 처리해가는 그런 방법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 자체를 뭐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구성을 이렇게 열심히 조사해서 그 다음에 2, 1, 1 이런 구성들이 있겠죠. 자, 이런 구성들을 조사해서 이 부분 이제 나열하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요거 나열하면은 4가지가 나오고 요걸 나열하면 6가지가 나오나요? 자, 앞에서 맞습니까? 4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좀 알아둬서 다양하게 문제풀이에 좀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복조합 이론을 좀 낸 거니까 그래도 이제 중복조합 형태로 풀어가는 게 이제 우선적인 바른풀이라는 사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4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 자, 요건 B 확률도 가르쳐 준 거죠. 자, 이런 조건 확률이 적용되어 있네요. 자, 이 확률은 이거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A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B가 일어나는 거니까 교집합 확률 이렇게 계산되는 거겠죠. 자, A 확률이 문제에서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 확률을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네요. 자, 3분의 1, 3분의 1을 이제 곱하기 해야 되는 거니까 9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주어진 부분을 좀 잘 살펴보면 벤 다이그램 형태를 살펴봤을 때 교집합 확률이 9분의 1이 되겠고 그러면 A 확률이 3분의 1, 9분의 3인데 9분의 1을 좀 빼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A 확률이 이제 9분의 2가 되겠고 B 확률은 4분의 1이었는데 야, 4분의 1에서 9분의 1을 빼야 되는 이런 일을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4고 36분의 9 마이너스 4 해주면 36분의 5 뭐 이런 형태로 자, 확률들을 좀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뭐죠? A, B의 여집합
이렇게 됐습니까? B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 자, 되겠고요. 그러면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 확률을 구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4분의 3 처리되겠고.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확률이면은 이쪽 9분의 2가 되는 거죠. 안 구해도 될 일을 열심히 아까 단수했었네요. 자, 계산은 좀 된 것 같습니다. 27이 되겠고 8 이렇게 처리돼서 27분의 8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처리가 됐죠. 자, 조건부 확률. 자,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수식 형태로 연산해가는 뭐 그런 모양이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A 확률, 요건 뭐 B의 여집합 확률이지만 B 확률까지 포함되어 있고, 자, 조건부 확률 나와 있을 때 정확하게 식으로 처리해서 자, 교집합 확률 정보 하나 얻어냈고요. 그 정보를 좀 메모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확률 또 정리해서 필요한 확률들 집어넣어 대입해서 연산하는. 어찌 생각하면 그냥 뭐 자연스러운 그런 형태 풀이가 되겠죠. 특별하게 걸림돌이 있다기보다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수식 관계를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이 정도 선수는 우리가 학습 정확하게 좀 잘 있어야 되겠습니다. 5번 시작합니다.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런 여기 원소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세 개의 서로 다른 세 원소를 택할 때 소수가 적어도 한 개. 소수 이야기군요. 2, 3, 5, 7이 10 이하의 소수가 되겠고, 그럼 나머지 6개의 원소가 또 더 있는 거겠죠? 자, 어떻게 할까요? 적어도 한 개 포함된다. 그럼 우리는 뭘 하게 됐죠? 적어도 한 개 포함. 이렇게 하니까 여사건을 이용한 그런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에서 자, 원래 10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데, 자, 소수가 아닌 6개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구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어찌 계산해야 되나요? 19, 8. 자, 똑같이 나누기를 안 하면 되죠. 6, 5,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5, 2, 10 이게 나왔고 또 3 처리되고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4로 약분되는 거죠. 2 되겠고 3 또 3이 되나요? 뭐 이렇게 뭐 정신없이 계산됩니까? 뭐 약분이 많이 되죠. 1 빼기 그러면 남는 것이 이제 6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그럼 전체 결과는 6분의 5가 답이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죠. 자,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이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역시 앞에 부분이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어야겠다. 자, 소수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수가 아닌 6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형태로 처리간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느냐 뭐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사건 이용한 풀이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 이어집니다. 같은 종류의 사탕 5개, 같은 종류의 초콜릿 10개를 세 사람에게 나눠준다. 적어도 1개, 적어도 2개씩은 받아야 되겠다. 자, 같은 종류의 사탕이기 때문에 세 사람이 받은 사탕 개수만 좀 중요하죠. 그 개수는 총합이 5가 돼야 되겠고, 초콜릿 역시 같은 초콜릿이니까 세 사람이 받은 초콜릿 개수만 좀 관심이 있습니다. 초콜릿은 10개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치환 형태를 좀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은 자, 1111 여기다 이제 숫자를 주는 형태와 똑같은 거죠. 프라임 이렇게. 그러니까 2가 되겠고, 이번에는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 이렇게 주는 거와 똑같죠. 그러니까 6을 빼니까 4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런 산수가 되겠습니다. 5에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고, 7에 6 컨비네이션 4, 6 컨비네이션 2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 곱하기 3 처리되면 되겠고, 이건 3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9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이제 가실수가 좀 더 이쁘게 깔끔하게 이제 계산됐군요. 9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패턴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같은 종류의 초콜릿, 같은 종류의 사탕을 나눠주니까 자, 각 사람이 받은 사탕 개수에만 관심이 있지. 뭐 A가 첫 번째 사람이 뭐 3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탕 종류가 뭐 A 사탕, B 사탕, C 사탕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냥 3개라는 사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만 중요하니까 개수의 총합이 5가 되겠다. 개수의 총합이 10이 되겠다. 이렇게 좀 이론틀 세워가는 중복 조합에 어찌 생각하면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복조합 중요한 단원이니까 역시 문제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군요. 자,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 10제곱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전체 6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곳에서 x 10제곱 개수다. 자, 전개를 좀 일반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식을 좀 잘 관찰해 보게 되면 가로 안쪽에 x 공통이 있습니다. 자, 공통을 x를 자, 가로 바깥으로 꺼내게 되면 6제곱이 되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3 6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6제곱 이렇게 공통을 꺼내니까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 2x 제곱 마이너스 3의 6제곱 이곳에서 x 4제곱 개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조금 아이디어를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은요, 자, 이곳 x 문자 있는 부분이 이곳밖에 없으니까 제곱을 이걸 몇 제곱하면 되겠죠? 네, 제곱하게 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6번 중에서 2번 선택, 2를 2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3을 몇 번 선택하겠다. 그럼 4번 선택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까? 자,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2, 3, 5, 15에다가 4에다가 81 이렇게 처리된 거겠습니다. 20에 60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곱하기 81 이렇게 되니까, 자, 동그라미 있고 6에다가 6 48 하니까 4860이 되겠습니다. 4860 계산됐죠. 자, 맨 처음에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일반항을 구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6 컨비네이션 R 해서 2x 세제곱에 r제곱, 뭐 그럼 마이너스 3x에 뭐 6 마이너스 r제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찾아가도 되겠지만 불편하겠죠. 주어진 식 잘 특징 살피니까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서 자, 4제곱 개수를 훨씬 더 깔끔해졌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전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살펴서 센스 있게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무작정 배운 공식 그대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어진 식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사과 한 개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과수원에서 생산한 사과 9개, 이 표본 평균이 272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 x바가 되겠죠. x바가 272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네요. 자, 정기분포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276 이 평균인데 272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272 마이너스 270 m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저 써야 되죠. 자, 9개를 추출했으니까 3분의 했고 표준 편차가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지금 4분의 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뭐 계산해서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표준화 과정 거친 이 값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4니까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되겠죠? 마이너스 1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 4, 1, 4 이쪽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다가 0.5를 더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0.5를 됐으니까 8, 4, 1, 3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자, 처리가 돼서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정규분포 문제에 뭐 그냥 깔끔하게 정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표본 평균이 272 이상이다. 자, 의미가 무슨 뜻인지 좀 살펴봤고요. 표준화 과정에 해당하는 식 좀 살펴봤고, 그래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살펴가는 과정. 자, 정기분포 이론 대신 이제 모집단에서 꺼낸 표본 평균에 대한 정기분포 이론 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0부터 3 사이에서 모든 실수 x값을 가지는 연속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아, x까지 확률이 이렇게 되네요. 확률이 kx다. 알겠습니다. 오, 그래, 식이 아니라 확률 자체가 이렇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범위가 3이니까 그러면 이제 x에다가 이제 우리가 x에다가 이제 3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전 범위가 되니까 이건 뭐가 되죠? 3을 대입했으니까 3k 이렇게 처리되죠. 확률의 총합이니까 1 처리되니까 k 값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뭐 이런 걸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그러면 3분의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되죠? 전체에서 자, 0부터 3분의 1까지 확률을 이제 빼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또 역시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한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자, 1 빼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kx였으니까 k 값이 3분의 1이었고 x 값도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9분의 1을 빼게 되는 거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확률은 얼마다? 9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제 여기 맨 처음에 주어진 식부분이 되겠습니다. 확률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진 게 아니고, 그죠? 오호. 그러니까 이제 식 자체를 조금 정확하게 잘 관찰해서 이런 거 좀 실수하기 쉽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처리해야 되는 거. 자, 이렇게 x에다가 3 들어가게 되면 0부터 3이니까 전범위 확률이니까 1이다. 해서부터 이제 k값을 구해가는 이제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가르쳐준 문제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라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인지해서 실수 없이 좀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평균 표준 편차가 가르쳐진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의 99%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b-a 무엇입니까? 이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네요. 자, 우리가 신뢰 구간 구해가는 곳은 우리가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에다가 이 좌측은 또 어떻게 되죠? z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식을 좀 알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런 값을 a, 우측에 있는 이런 값을 지금 b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b-a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신뢰 구간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99%라고 해줬는데 99%는 2.58을 써라 뭐 이렇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배의 2.58에 그 다음 자, 표본은 그냥 n으로 되어 있고요. 루트 n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문제를 보니까 0.645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는 좀 소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이쁘게 처리해 주는 방법 없습니까? 루트 n 자릿수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645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20 258 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같다. 그럴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n은 645 이 부분을 좀 계산해야 되는데 자, 동그라미를 하나를 해주면 되겠고 28이 16에다가 250이니까 51이 되는 거죠. 그럼 516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5160이 이게 8이 되나요? 645에서 645 8이 되나요? 58 40에 48 32 36 3이 되겠고 48 됐고 68이 48에다 51 되는 거죠. 오호,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분이 아주 교묘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8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n은 제곱하니까 이제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64가 된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산수를 빠르고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한데 역시 이론은 저 맨 처음에 실내 구간에 대한 이 식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이 식에서 나온 실내 구간 길이가 이렇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다. 됐죠? 이 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느냐 이거에 해당하는 그런 간단한 이론으로 보게 되면 무지 간단한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우리가 좀 연습을 좀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은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시험 장소에서 이 계산하는 부분에 자꾸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계산이 좀 잘 시험장에 막 급하게 하면 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조금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한 개의 무게는 1.5g, 표준 편차가 0.2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농장에서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하는데 한 상자의 무게가 144g 미만이면 불량품 판정한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자, 이 부분은 그럼 뭘 물어보는가? 표본 평균을 따지게 되면 100개가 144g이니까 한 개는 1.44g이죠. 44g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량이다. 그러니까 불량일 확률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1.5g인데 1.44g 미만일 확률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확률 구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표준화 과정 100개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그 다음에 0.2g이 되겠고 1.44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마이너스 0.0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면 10분의 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은 곱하기 되는 거니까 0.2분의 0.6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쳐서 나타내지만 z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3에 해당하는 거 4987이 되겠습니다. 4987 그러니까 0.5 마이너스 0.4987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확률이 얼마 되게 되나요? 0.0013 이렇게 확률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이제 확률을 좀 구해냈습니다. 이 농장에서 100만 개의 블루베리를 포장하는데 불량품으로 판정될 개수를 구해달라. 한번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되겠죠. 1, 10, 100, 1000, 만 개가 되겠습니다. 100만 개인데 몇 개씩 포장하니까 100개씩 담으는 거니까 자, 상자는 만 상자. 여기 이제 상자 개수가 되겠고 그 상자가 불량일 확률이 0.001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개에서 이제 NP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주면 이제 기대값 형태의 상자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4개 사라지고 나니까 13 이렇게 해서 13개 상자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불량품 개수가 되겠다. 불량인 상자 개수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을 좀 살짝 숨긴 거는 100만 100상자 100개를 한 상자에 포장한다 그랬는데 자, 100만 개를 만들면 자,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제 만 개의 상자가 만들어진다라는 사실 이런 부분들 표현을 조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엔 또 뭐가 있죠? 자, 또 1.4 144g 144g을 1.44g 이렇게 표본 평균을 우리가 구해서 처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 표준화 과정은 좀 잘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 연결해서 꼼꼼하게 실수 없이 좀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자, 신경 써서 복습 조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2번입니다. 정기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표본 평균과 모 평균의 차가 2 이하일 확률이 다음과 같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차라고 되어 있네요. 표본 평균하고 모 평균의 차, 이 부분이 2 이하일 확률이다. 이 확률이 0.8664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인데 뜻 파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에서 정기분포를 이루는데 자, 표본 평균의 차니까 좌우가 되겠죠. 표본 평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차이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표준화 과정 우리가 z를 구해야 할 때 루트 n 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처리되는데 좌우 이 값이 되는 거니까 분자 부분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계산될 거겠고 됐습니까? 자, 루트 n은 모르는 거고요. 표준 편차는 문제에서 지금 20이라고 문제 주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확률이 이제 0.8664 표준화 과정 거쳐서 정기분포를 갔을 때 대칭 구조니까 이렇게 돼서 이 확률이 돼가는데 이 확률이 8664면은 절반이면 0.4332가 되겠죠. 자, 4332에 해당하는 부분이 1.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z값이 1.5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식을 좀 바꿔 갔을 때 자, 이 부분 우리가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z의 절대값이 얼마가 됐을 때 4332 이렇게 되는 이 부분 실질적으로 이 부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20분의 뭐 루트 n 곱하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이게 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개념적으로 이렇다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니까 플러스 쪽을 좀 살펴보니까 약분하니까 10분의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 얼마더라? 1.5더라.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른쪽 이제 하나만 좀 살펴본 겁니다. 왼쪽 오른쪽 다 살피지 않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15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은 n은 15제곱이니까 15제곱 225였던가요? 2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225 있죠. 자, 문장 표현으로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해하거나 학습이 조금 부족하게 되면 어려워요라는 표현을 이제 주로 많이 하게 되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 이 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 차는 이제 절대값이어서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잘 안 될까봐 제가 이제 이렇게 정규 모양을 그려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평균 됐을 때 차니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여기 숫자 차이가 2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러한 확률 부분이다 라는 뜻 이해되죠? 표준화 과정 당연히 필요한 거겠고, 거기에 이제 이 분자 부분에 이게 지금 되는 거니까 절대값 부분에서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설명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질문을 지금 제가 좀 많이 받는 그런 형태의 문장 표현인데, 부디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 자, 이 부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그림에서 이런 부분, 정육보에서 됐죠? 자, 확실하게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반드시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준화 과정의 이 분자에 있는 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드시 등장하는 형태의 표현식이니까 우리가 꼭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학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어느 물류회사에서 서류전형에 합격한 입사 지원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필기시험을 치러서 120명을 보았습니다.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최저 합격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군요. 자, 나중에 이제 확률 파트를 보게 되게 되면, 자, 합격자의 점수는 높아야 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확률 부분이 2,000명 중에서 120명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지워지니까 이게 얼마가 되죠? 100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 확률을 따지면 0.44 뭐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맨 처음 모양으로 보게 되게 되면 평균이 지금 80점 이렇게 되는데 과연 몇 점을 받을까? 이 고득점을 받은 이 점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이 x가 도대체 몇 점, 이걸 몇 점보다 좀 더 커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죠. x를 또 스몰 x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자, x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스몰 x 값을 구해달라 됐죠? 표준화 과정 시그마 분의 x-m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표준 편차가 얼마였습니까? 표준 편차가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x-8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z값으로 봤을 때 z값이 10분의 x-80보다 클 확률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준화 과정에서 0.44에 해당하는 거를 찾아봤더니 1.55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결국 10분의 x-80 이렇게 된 결과가 1.55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x는 80 더하기 15.5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95.5점. 우와, 이렇게 고득점을 받아야 됩니까? 95.5점을 받아야 자, 최저 합격 점수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규 분포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전형적인 패턴은 과정 거쳐서 확률을 구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먼저 확률을 제공해주고 대신 이쪽에 이제 미지수 점수를 좀 구해달라. 미지수의 를 방향을 좀 바꿔서 다른 곳에 넣었지만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정규 분포를 그대로 적용해 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셨죠? 정규 분포의 가장 전형적인 패턴 문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동원구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단을 모집단에서 그이가 64인 표본을 임의로 티처에 구한 모평균에 대한 95%의 신뢰 구간이 주어져 있고 A부터 B까지고, 이번엔 또 144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균을 신뢰도 또 99%로 겠다는 C에서 D였다. B-A 이때 D-C 이런 형태의 질문 던졌군요. 자, 신뢰 구간과 관련돼 있다면 우리는 주어진 이런 식을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구한 표본 평균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열심히 구한 것에다가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을 지금 더하기 빼기 처리해주면 이제 신뢰 구간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신뢰 구간 길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B-A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2배의 Z 95%니까 1.96을 쓰라고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64인 표본 8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 준 이 결과가 지금
1.9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수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시그마 값이 이제 4다 이런 결론을 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C는 어떻게 될까요? 2배에 99%는 2.58을 써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144인 표본이 몇습니까? 12분의 시그마를 여기 계산을 갖다 이렇게 딱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약분해서 3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3분의 자,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2, 8이 16, 그 다음에 2.5니까 5.1이 되나? 5.1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이 되나요? 3, 1은 3, 3, 7이 21, 3, 2, 6, 1.7 이렇게 계산되나요? D-C 값은 1.7이었다. 뭐 자연스러운 형태 같습니다. 1.7인데 100을 곱하기 해서 숫자를 좀 깔끔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172를 답하면 그런 되는 문제가 같습니다. 자, 문장이 상당히 좀 길게 정보가 많은 듯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게 되면 실내 구간과 관련돼 있으면 역시 실내 구간 이 식을 아느냐, 그곳에서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내 구간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그곳에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항목 아느냐 질문 던졌습니다. 그냥 대입해서 정보 얻고 정보 또 집어넣어서 최종 우리 풀어가는 연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내용으로 따져보게 되면 딸랑 요거 가지고 그냥 연산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평상시에 연산 연습이 좀 덜 돼 있다면, 이곳에 대한 문제 패턴들의 연습이 덜 돼 있다면, 시험 장소에서 이런 걸 만났을 때는 좀 낯설어서 계산하는데 좀 시간도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또 계산 미스가 날 수도 있으니까 평상시에 좀 연습을 좀 해두면 되겠다,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는 평균 m,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르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10, 20, 4, 24. 자, 이런 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자, 정기분포를 이루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거든요. 평균에서. 그랬을 때 이제 함수 부분에서 10을 집어넣었을 때 하고 20을 집어넣었을 때, 그럼 1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10과 20의 평균을 구하면 정 가운데가 되면 이제 15가 이제 이쯤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보다는 조금 크겠죠. 이제 20 값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10과 20의 정 가운데인 15, 이 부분이 자, 지금 20이 더 작은 쪽이기 때문에 치우치죠. 그러니까 m 값이 15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똑같은 취지로 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이번에는 4하고 22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 역시 쭉 해주면 이제 4 값이 더 작다는 얘기는 4하고 22의 평균은 이렇게 26에 22, 이렇게 13이 되겠죠. 자, 13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보다는 이 가운데 부분 작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m은 13보다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나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결합시켰는데 m 값이 지금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 결과가 결국은 m은 14입니다. 이거 하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황하게 좀 설명이 된 거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평균을 구하라. 자, 평균 다 구해주면 다음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그럼 또 역시 기왕됐으니까 수식으로 안 하고 그냥 정기분포명 보겠습니다. m 값 14 가르쳐 준 상태에서 16부터 18 이럴 확률이다. 개념 파악 다 됐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표준화 과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16보다 크거나 같고 18보다 작거나 같은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시그마 표준 편차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 표준 편차가 4라고 주어져 있군요. 감사합니다. 4분의 계산해야 될 수치가 16도 있고 18도 있고 빼기 14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수치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이 4니까 1이 되겠고 2니까 2분의 1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확률은 자, 이렇게 두 개 0.3413에서 0.1915를 빼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5에 8이 되겠고 9, 8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곳에다가 1에다가 3이니까 4가 되겠고 1, 0.149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0.1498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정규분포에서 확률 구해가는 것은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설명한 부분은 이제 표준화신 정규분포를 좀 안 그려봤지만
표준화된 정규표 그리 봤을 때 뭐 여기 보면 이 확률이니까 그죠? 2분의 1에 1 이렇게 될때 이 확률이니까 뭐 이 부분은 연산하는데 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개념 설정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자, 그렇다면 핵심은 역시 앞쪽 부분에서 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이 m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그 m이 14인 부분 이렇게 나타나는. 자,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형태를 좀 이용해서 자, 표현을 조금 만들어낸 이런 형태인데 수능 문제들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도 좀 제가 좀 힌트를 드린 겁니다. 자, 그 평균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어냈는지 자, 그 부분 학습 저렇게 좀 잘 하시면 실력 향상에 좀 보탬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 n은 10 이상 9999 이하의 홀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은 7이다 되어 있네요. 자,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이렇게 고려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처리될까요? A, B, C, D 한 번에 처리하는 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이 7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홀수다 라고 돼 있으니까 D 값은 고정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게 1이면은 6 B, C 3이면 4 이 부분이 자 5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이제 중복조합 모양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데 A가 자릿수가 있겠다. 근데 A가 0이면 A가 0이면 BC 이렇게 되니까 세 자리가 되는 거 거기도 B마저 0이면은 두 자리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앞에 있는 숫자들이 의미 아닌 정수를 당연히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곧바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6개 선택, 서로 다른 3개 중복 허락해서 4개 선택, 2개 선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에 8 컨비네이션 6이 되겠고요. 7에 6 컨비네이션 4가 되겠고 5에 4 컨비네이션 2가 되겠군요. 자, 8 컨비네이션 2로 계산되니까 4, 7이 28로 계산되면 되겠고 여기는 3, 5, 15 계산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6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8에 21 해주니까 계산 결과 49가 되겠네요. 49 그렇습니다. 자, 맨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10 이상 9999를 해서 이제 이렇게 두 자리 생각해서 A, B 이렇게 좀 생각해서 좀 이것도 좀 잠깐 좀 생각했는데 자 A, B, C, D 이렇게 지금 세 번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여기 또 홀수까지 또 고려를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고려하고 나서 이게 좀 처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 자, 근데요 한 방에 7을 써놓고 나서 자 이제 홀수 부분 처리하고 나서 자 이제 중복 조합 모양으로 됐으니까 이제 A가 0일 때 이 부분 잘 생각해 보니까 자 위쪽에서 B 더하기 C가 자 6 이런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자 자릿수 하나 사라진 세 자리 이름 문제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형태가 된다면 자 그냥 이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우셔 아이디어를 내서 우셔 이렇게 곧바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 좌측처럼 생각해 가지고 자 A 값은 또 A 값이 0이 되면 안 되니까 요건 또 이제 변화를 좀 해가면 되겠죠. 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7이었는데 A 프라임 더하기 B가 이제 이렇게 뭐 6이에요 뭐 이런 형태로 좀 변형해가면서 풀이를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훨씬 더 복잡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한 방에 처리한 한 번에 풀 수 있는 형태 조금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학습을 좀 진행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한 개의 주 사이를 던져서 나오는 수가 6의 약수 1, 2, 3, 6 동전 2개 던지고 6의 약수가 아니면 동전 3개 던집니다. 앞면이 나온 동전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겠다. 와우, 표를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데 x, p, x는 이퀄 x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건 0 만들기가 0, 3이 오히려 쉽겠네요. 자, 합은 1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3부터 좀 알아보죠. 뭐 px가 3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동전을 일단 3번은 던져야 되는 거니까 자, 이 양의 약수가 아니면 3분의 1일 때는 동전을 3번 던지는데 3번 중에서 3번 다 앞면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1이니까 이거 세제곱이죠.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24분의 1이 되겠습니다. 24분의 1 이렇게. 요 계산이 조금 빠르군요. 자, 좀 두 개. 여기서부터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분의 2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두 번 다 앞면이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자 3분의 1 확률에 세 번 던져서 두 번 2분의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이게 2가 하나 약분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냥 약분하지 말고 12분의 2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이 약분되니까 8분의 1 처리돼서 이게 좀 해더라도 4, 3 이렇게 되니까 24분의 7이 되겠죠. 2일 때의 확률 24분의 7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1일 때 0일 때도 조사해야 되는데 x가 1일 때 조사 그러면은 3분의 2에다가 두 번 중에서 한 번 나와야 되겠고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고 3분의 1 확률일 땐 세 번 중에서 한 번 나와야 되겠고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3분의 2에다가 2 곱하기 해주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고 여긴 3, 3 약분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되니까 3, 8이 24에다가 8 더하기 3 해주니까 24분의 1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부분 복잡한데 여기 계산할 시간 없습니다. 그죠? 24, 18, 19니까 5쯤 되겠죠 뭐.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나마 좀 쉬운 쪽 이를 한 번이라도 좀 시간 절약해서 가는 풀이. 자, 이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expectation x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24분의 분자분모를 열심히 자, 이 좀 곱하기 해서 이제 하면 되겠죠. 확률 변수하고 확률을. 자, 11, 14, 3 이렇게 되나요? 11, 14, 3 열심히 곱하기 한 결과 맞습니까? 분모를 똑같이 하니까 조금 보탬이 되네요. 그럼 24분의 25에 28 처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4, 6, 24, 4, 7, 28 이렇게 처리가 되나요? 6분의 7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6x-2 이렇게 되면 6 기대값에다가 빼기 이렇게 처리되니까 6분의 7을 대입해서 계산해 달라. 이런 거 계산해서 이제 5를 답해 달라. 이런 뜻이 된 것 같습니다. 5 계산되죠? 자, 표를 만들면 뭐 거의 모든 게 다 해결돼 가는 뭐 그런 형태인데 이 절차가 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때만 이제 세 번 던진 경우니까 3분의 1 확률에 이렇게 자, 이게 또 독립시행 확률도 계산돼야 되고 자, 두 번 한 번 계산하는 이 부분 좀 시간이 걸립니다. 3분의 2 확률이 되겠다. 요 약수가 나오게 되면 그럼 동전 두 번 던지고 아닐 때는 동전을 세 번 던지고 그때 이제 두 번 나올 확률 한 번 나올 확률 자, 계산하는 절차 보여드렸습니다. 엄청난 계산들을 한참 해야 되겠죠. 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구하기 우리가 또 반드시 학습해야 될 그런 대표적인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출제됐습니다. 시간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평상시 연습량이 좀 뒷받침되어야 시험 장소에서 좀 시간을 절약하면서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습 좀 많이 하십시오. 18번 시작합니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도 함수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매회 A가 일어날 확률이 0과 1일 때 일정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확률 좀 구해볼까요? 자, 주어진 식 확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2. 자, 2를 대입해주면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0과 1 사이에 이 확률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분의 1에 밑변 길이 1에다가 높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얼마나 4분의 1 나오죠? 자, 됐죠? 자, 이게 이제 확률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의 독립시행에서 두 번 이상은 일어날 확률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 중에서 두 번 4분의 1이 두 번이면 4분의 3이 한 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겠고 세 번 중에서 세 번이다. 4분의 1에 세 번이다. 이런 확률이 되는 건가요? 다 됐습니다. 4가 세제곱이 되겠죠. 64가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곳에 3 곱하기 3에다가 이곳은 얼마 되니까 1이 되는 겁니까? 64분의 그럼 이제 9,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자, 더 이상은 좀 약분이 안 되는데요. 자,
32분의 5를 구했습니다. P분의 Q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은 37이 답이 되겠죠. 되죠? 자, 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 이런 형태 나와서 뭐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지 그냥 확률만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죠. 자, 확률 밀도 함수. 자, 뭐 그래프 그냥 간단한 직선 그려가지고 전체 넓이가 확률이다 이런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고, 넓이 총합이 1일 때는 가장 정상적인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1일 때까지 확률. 자, 가볍게 넓이 구해서 확률 구했고, 자, 독립시행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2번 이상 일어나는 확률을 각각 구해서 더하기 한 이런 모양이 큰 흐름들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흐름 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대단한 건 없죠. 자, 우리가 그냥 확률 자체를 조금 살짝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자, 좀 색다르긴 하죠. 이 뒤에 독립시행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시행들은 사실은 자, 이산 확률과 관련돼 있는 그런 건데, 위에 있는 것은 또 연속. 사실은 뭐 단지 위에 부분하고 연결된 게 아니라 단지 그 확률을 갖다 쓰겠다라는 취지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또 헷갈릴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문제 주어진 부분들 차분하게 대처하면 별 문제 없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9번 살펴봅니다. 동전을 n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과 뒷면이 각각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 A. 적어도 한 번 나온다. 그럴 때는 우리는 뭐 해야죠? 여사건을 해야 되죠. A라는 확률을 구해가려면 1에서, 자, 동전을 던지는 시행이면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인데 그럼 n번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가 지수가 되겠고, 적어도 한 번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 앞면 모두 뒷면이니까 각각 한 가지씩이니까 두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A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앞면이 한 번 이하 나오는 사건. 앞면 이하 나오는 사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우, 2의 n제곱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사건 한 가지. 한 번 나오는 사건은 n가지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n번째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오, 그러면 A 교집합 B를 해야 되는데 A 교집합 B 2의 n제곱에 그럼 한 번 나오는 사건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는 모두 적어도 한 번 할 때 모두 안 나오는, 뭐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 앞면 뒷면이 지금 앞면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거고, 자, 앞면이 한 번 0번 이렇게 있는 거에서 겹치는 부분은 이제 한 번 되는 거니까 한 번 나오는 사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독립이다라고 해도 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 이렇게 이제 공식 형태로 되어 있는, 자, A 확률과 B 확률을 곱하기 해주면은 교집합의 확률이다. 이 정보를 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2의 n제곱분의 n 이렇게 처리한 것이 2의 n제곱에 2의 n승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2의 n제곱에 n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소거해주고요. 열심히 2의 n제곱 n 곱하기 2의 n제곱 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n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요. 2의 n제곱 빼기 2배의 n 플러스 1이다. 2의 n제곱이 어디 갔죠? 2의 n제곱 됐죠? n 곱하기 2의 n제곱.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은 이렇게 소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n제곱이 2배의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보기에서 좀 찾아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2의 지수가 되어야 된다면 n이 1일 때 지수가 될 수 있고, n이 3일 때 지수가 될 수 있고, n이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8이 돼야 되니까 7일 때 뭐 이런 형태로 좀 가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또 좌측 계산한 거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자, 문제에서 뭐 조건 없으니까 n이 1일 때는 아니라고 얘기 줬고요. 그럼 n이 3이다.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2 곱하기 4 해주면 2의 세제곱. 맞죠? 오케이, 됐습니다. 7이다 그러면 2 곱하기 8 한 부분들이 2의 7제곱. 안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숫자가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안 되는 거니까 n이 3일 때가 성립한다. 자, 됐습니다. n이 3일 때 성립하는 그런 식이었다. 자, 확률 구해가는 부분들이 약간 이 부분이 독립시행 형태로 좀 돼 있는데 뭐 굳이 독립시행까지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뭐 앞면 적어도 한 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올 때 각각 한 가지 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1 빼기 6건으로 좀 처리했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0번 한 번 나올 확률,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확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독립이기 때문에 성립해야 될 요 식을 좀 잘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독립일 때 성립하는 식, 그리고 각각 확률 구하기가 뭐 사실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좀 약간 낯설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낯설음 방지할 정도로 우리가 학습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겠고요. 자, 독립에 대한 이론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풀이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0번입니다. 카드의 앞면과 뒷면에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져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이때 앞면과 뒷면에 적힌 숫자는 같고 처음에는 모든 카드의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약수의 카드를 뒤집는다. 3번 던졌을 때 뒷면이 놓인 카드가 2장이다. 뒤집고 아하, 그렇게 되는 거니까 뒷면이 보인다는 이야기는 홀수번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짝수번 뭐 3이 2번 나왔다. 그럼 뒤집고 해주면 다시 앞면이 되겠죠. 자, 홀수번 되어 있어야 되겠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약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1이라는 숫자는 던질 때마다 계속 뒤집히는 거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1이라는 것은 이제 뒷면이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자, 6이라는 숫자가 약수가 1, 2, 3, 6 해서 6이라는 수는 많은 카드를 뒤집습니다. 6부터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뒤집으면 4장씩이나 되는데 나중에 2장이 되려니까. 자, 일단 6이 2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뒤집으니까 원상복귀죠. 자, 이 상태에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자, 이때 어떤 방법이 있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한 번 뒤집어서 2장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소수들이 있죠. 소수 2, 3, 5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야 되겠군요. 자, 이곳에 그러면 2나 3이나 5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2 올 때, 3 올 때, 5 올 때니까 3가지가 되겠고 이런 숫자가 오게 되면 이걸 이제 순서가 있으니까 나열을 해주면 되죠. 2팩 이렇게 처리되니까 9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6이 한 번 올 때도 되나요? 6이 한 번 오게 되게 되면 4장이 뒤집혔는데 이때는 이제 2나 3 이런 숫자가 오면 되죠. 2나 3 이런 숫자가 오게 되면 할 때마다 이제 이게 뒤집어서 사라져가는 거니까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 3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3팩토리얼 처리해주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6이 포함되는 거 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4도 1, 2, 4 이렇게 좀 많은 카드가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4가 2번 있다면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러면 2, 3, 5가 오면 되는 거니까 또 똑같이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3가지 나열하면 3팩에 2팩에서 9가지 됐습니까? 4가 한 번 올 때도 되나요? 그럼 이제 2가 한 번 오게 되면 이게 사라지니까 1, 4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카드 한 장에 1이 오면 되죠. 1. 자기 자신만 딱 뒤집으니까 이런 구성도 되겠습니다. 요걸 나열하는 가지 있으니까 3팩토리하니까 또 6가지 되겠습니다. 됐군요. 자, 이제 복잡한 카드들은 이제 다 맞췄습니다. 6이란 카드하고 4란 카드.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카드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낱개로 할 수 있는 카드들을 조사하면 되겠죠. 자, 222, 333, 555 이런 카드들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카드들은 그냥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죠. 한 가지씩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자, 이런 카드가 이제 2장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제 원상복귀 되어 있으니까 다른 카드들이 오면 되죠. 3하고 5 올 때 이렇게 하니까 2가지. 그 다음에 이걸 나열하는 가지 있으니까 3팩에 2팩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카드가 오는 가지수 이것도 2일 때, 3일 때, 5일 때 또 하면 되죠. 그럼 곱하기 3까지 해주면 되겠습니다. 3일 때, 5일 때까지 포함해주면 더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8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런 카드가 한 번 오게 되게 되면 다음에 1이 오면 되죠. 1이 와가지고 2라는 카드를 계속 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럼 3일 때, 5일 때 이렇게 조골해주면 되는 거니까 세 종류에다가 3팩에 2팩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9가지 이렇게 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 했는데 뭐 빠진 건 없나요? 다시 한번 6일 때, 4일 때, 소수 형태가 3번, 2번, 1번. 규칙적으로 좀 잘한 것 같습니다. 가지수 계산 들어가죠. 15, 30에다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에 또 30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60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확률이죠. 6 곱하기 6 곱하기 6. 현재면 60이니까 약분하게 되면 하나 달아져서 6 곱하기 6 되는데 또 한 번 약분되네요. 그러면은 3, 6, 18, 18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18분의 5 구했습니다. 또 이렇게 돼서 더하기 해야 되나? 그럼 23이 답이 되겠네요.
와, 말음 확률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죠. 와,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뒷면이 홀수번 나오게 했는데 그 카드가 이제 2장 되어라.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규칙을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자, 제일 많은 카드를 뒤집는 이 부분이 또 많이 나올 때부터 규칙. 그 다음 카드. 그 다음에 적게 되는 소수가 3번일 때, 2번일 때, 1번일 때. 이런 이제 절차를 좀 거쳐서 풀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가지수를 구해갈 때 그게 뭐 공식으로 한 방에 탁 처리하면 좋은데 그렇게 될 때는 뭐 해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체곡 구해가야 될 때 어떤 규칙을 정할까 그 규칙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좀 해가는 과정 그런 부분들이 좀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이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품을 추출할 때 X바 또 추출합니다. Y바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확률이다.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겠는데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평균이 50인데 53보다 작을 확률이다. 이런 뜻이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평균이 얼마인데 75인데 69보다 작을 확률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확률의 총합이 1이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채워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절대값이 그럼 이 부분 음수 이 부분 양수일 텐데 절대값이 같은 위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표준화 들어갑니다. 루트 16분의 표준 편차 8이라고 되어 있고 53 마이너스 50 해주면 표준화가 되겠고 이쪽은 크기가 25인 표본 그냥 5번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 표준 편차를 안 가르쳐 줬습니다.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69 마이너스 75 이렇게 됐을 때 Z값을 합하면 0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서로 이제 대칭 구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4분의 8이니까 2분의 여기가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쪽 Z값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5분의 시그마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이항시켜서 6 이렇게 만들어 놓고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약분해서 2가 되겠고 4에다가 그럼 시그마가 20이 되는군요. 자, 시그마가 20이다.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을 구해달라? 73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5분의 20에다가 73 마이너스 75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거 G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좀 식으로 좀 쓰게 되게 되면 Y바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3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G값으로 고쳐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표에 가서 0.192로 찾으면 되겠고 그것에 이제 0.5를 더하게 되니까 6915인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좀 2개가 나와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2개가 나와 있어서 자, 근데 표준화하고 맨 처음에 이제 확률의 총합 이 부분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제 Z값 정규분포로 이렇게 가서 봤을 때 하나가 이렇게 돼서 여기 Z값이 나오게 되면 하나 이제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해서 마이너스 Z 절대값이 같은 형태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문제에 좀 담겨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Z값 자, 됐습니까? 0 돼야 되는 이런 특징. 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 풀어가는 데서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2개가 나와서 좀 우리가 좀 긴 문장이니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복잡하게 보이도록 좀 출제자가 좀 만든 것 같은데 그냥 뜻 파악을 진행하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좀 높여가지고 문제에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캐치하려고 우리 조금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함수가 다음 조건을 먼저 줍니다.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f2하고 f4 결과는 4가 되어야 되겠다.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 개수가 3개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한데요. 자, 좀 조건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2하고 4가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1, 3, 5, 6, 7이 됩니까? 2, 4, 1, 3, 5, 6, 7, 5, 6, 7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결과가 4가 된다는 이야기는 1, 3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2, 4, 5 이렇게 됐으니까 2, 4가 1, 3에 대응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벤 다이그램 또 하나 또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우.
2, 4에 이번엔 2에다가 1, 3, 4, 5 해서 둘 다 모두 2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1, 3, 5, 6, 7 이렇게 됐을 때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4가 나오는 경우는 됐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치역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또 좀 알아볼까요? 이미 위에 같은 경우는 치역이 2가지. 일단은 이제 2, 4가 대응되는 가짓수가 각각 이건 이제 지그재그도 있으니까 자, 2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대응될 원소가 이제 하나 더 필요한 거니까 3개 중에서 하나의 원소 골라서 2라고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1, 3, 5, 6, 7 이 부분들이 대응되어 갈 때 2를 포함한 이곳에 대응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대응하는 전체의 가짓수는 3의 5제곱인데 2를 빠뜨리고 1, 3에 대응되는 2의 5제곱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전체에서 이제 빼게 해서 지역이 3개 되는 경우 만들면 되겠습니다. 된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둘 다 2로 대응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4개 중에서 자, 지역이 들어오면서 2개를 좀 선별을 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좀 되는군요. 오호, 5개의 원소가 있는데 이 5개의 원소가 지금 1, 3에 대응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 2, 3, 3개에 대응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좀 나눠서 처리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5개의 원소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4개, 1개, 5개의 원소 중에서 4개, 1개. 1개는 뭐 1커뮤니케이션을 쓸 필요 없고 더하기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이제 2개는 또 2커뮤니케이션을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됐습니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이걸 2팩토리얼 이렇게 1, 3에다가 대응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대응해서 1, 3에다 대응시키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죠? 세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4까지는 안 가고요. 3개, 1개, 1개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되면 5 컨비네이션 3, 2 컨비네이션 1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런 방법도 있고 2, 1도 있네요. 5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2,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2 팩토리얼 나눠야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자, 세 덩어리로 이렇게 나눴으니까 자, 여기 2까지 포함시켜서 3개의 원소에다가 대응되도록 이렇게 좀 나열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위에 가짓수, 아래 가짓수 이렇게 구해간 이 부분을 지금 전부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산수인데요. 자, 이 6에다가 3의 5제곱, 오호, 3의 5제곱이 얼마죠? 이 그림이 3의 5제곱? 와, 243인가요? 243에서 2의 5제곱 32를 빼야 되는 경우 됐고, 그럼 여기도 이 계산 결과 얼마니까? 이것도 또 역시 6이 되는 건가요? 6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럼 얼마죠? 여기 5, 10, 15 곱하기 2, 15 곱하기 2 일단 쓰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3 해주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2는 20이고요. 20, 그 다음은 여기 또 얼마입니까? 20에다가 여기도 13 이렇게 되니까 30이네요. 50 곱하기 3이 되네요.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6 곱하기 이게 얼마죠? 211이 되는 건가요? 211 되겠고 여기 또 6 곱하기 이곳이 30에다가 150, 30에다가 150이니까 180 처리가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한 번에 계산 들어가려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180을 또 더하게 해주니까 391 곱하기 6이 되나요? 됐습니까? 6일은 6, 6, 9, 54, 382, 368에다가 그러면 2, 3 이렇게 됩니까? 2346? 와, 숫자도 있어야 됩니다. 2346. 이 어렵게 계산했습니다. 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역시 또 막바지에 나와서 우리를 또 좀 괴롭히는군요. 자, 치역이 되는데 원소가 3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2, 4가 1, 3에 대응될 때랑 2에 둘 다 대응될 때 형호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치역이 될 원소가 하나 더 필요하고 그 원소 고르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전체 가짓수에서 이제 왕창 요걸 빼는 부분이 드니까 이게 좀 쉽게 처리가 되는데 자, 2개를 골랐을 때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2덩어리로 돼서 1, 3에 대응될 때 3덩어리로 돼서 그 다음에 1, 2, 3에 대응될 때 이렇게 좀 처리된 부분 됐습니까? 자, 이 과정 틀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치역이 될 원소를 이게 논리 절차가 중요한 거죠. 맨 처음에 대응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치역이 될 원소 고르고 그곳에 이제 대응을 시키고 치역이 될 원소 고르고 대응시키는데 대응 방법이 이제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좀 나눠진 거니까 그에 맞춰서 풀이 진행한 겁니다. 전체적인 좀 설명을 좀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해서 큰 흐름 틀에서 어떻게 푸는지 다시 보여드렸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3번입니다. 동고 시험 문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치약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60g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균포를 따릅니다. 이 공장에서 판매하는 치약 상자에는 치약 4개가 들어있고 Xg 미만이면 불량품을 합니다. 자, 선택했는데 그것이 불량일 확률이 이렇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셔 살펴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60g 이렇게 되는데 자, 4개가 합이 Xg니까 이게 4분의 X가 되겠죠? 그거보다 작을 이 확률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X값이 4분의 X보다 작을 이 확률이다. X바가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Z값을 열심히 구해야 되죠. Z값은 루트 n분의 4분의 1가 되겠고 표준편차가 얼마였던가요? 표준편차가 4g이었죠. 루트 4분의 4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4분의 x 마이너스 16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게 계산이 좀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2분의 4분의 x 빼기 160 이렇게 처리된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로 봤을 때 그 확률이 지금 이렇게 이제 작을 확률인데 이 확률이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죠? 0.0228이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숫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0.5에서 오히려 우리는 0.0228을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 9에서 빼는 거니까 7이 되겠고 그 다음 7이 되겠고 0.477이 이렇게 되는 숫자인가요? 4772 2.0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자, 이런 숫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음수 쪽이니까 요 Z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이거 우리가 Z를 구하게 되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연결시켜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준화한 식 2분의 4분의 x 빼기 160한 이 결과가 마이너스 2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4분의 x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60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아이고, 이것도 또 산수를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군요. 4 곱하기 156 이렇게 처리되는데 4, 6, 24 5, 4, 20 됐죠? 4, 1, 4, 60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624 이렇게 해서 624 됐습니다. 자, X가 624g 미만이면 불량인 것으로 판정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개의 무게를 이렇게 미지수로 놓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독특합니다. 자, X.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을 이제 4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뜻을 이렇게 파악하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뜻 파악이 딱 되게 되면 이렇게 연결해서 Z값 부분하고 이제 마이너스 연결시켜가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자연스러워지죠. 자, 이제 표현 부분이 좀 낯설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표본 평균 구해서 정기분포에서 확률 구해가는 학습이 좀 잘 되어 있다면 그럭저럭도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지수를 4개의 합 형태로 만든 좀 독특한 면이 있는 23번이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23번 동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해설을 좀 마쳤는데 자, 제 해설 강의가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